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은 견조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으로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일단 오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34만 건으로 지난주에 35만 4천 건보다도 적었고 시장이 예상했던 34만 5천 건보다도 적었습니다. 또한 연속된 청구 건수도 274만 8천 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일자리 증가 건수가 시장 예측치인 75만 건보다 너무 많다면 9월에 테이퍼링이 발표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적당한 수준의 일자리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70만에서 75만 건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들을 보자면요. 우선 넷플릭스가 오늘 무려 1년 이상 계속됐던 박스권의 저항선을 뚫고 $600 근처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강력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의해 저항선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넷플릭스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몇몇 특정 기업에게 앱스토어 내에서 우회 결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현재 무조건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인앱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고 우회 결제는 홍보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킨들 같은 몇몇 선두 기업에 한해서만 우회 결제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고 덕분에 오늘 이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일단 애플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최소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한없이 높게 제공할 수는 없으니 일부는 자신들의 마진을 희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회 결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마진율도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 것도 있고요. 또한 넷플릭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하반기에 대작들이 많이 오픈이 될 예정이라서 3, 4분기에 구독자 증가 추세가 좋을 것이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가입자 증가 추세가 더욱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또한 새로 시작할 게임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강세입니다.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 역시 애플의 이번 결제 시스템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현재 11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바닥에서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를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추세 저항선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뚫어냈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다음 주에 상업용 비행을 위한 테스트 승객 3명을 태우고 시험 운행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7% 이상 상승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도중에 FAA가 버진 갤럭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FAA는 버진 갤럭틱이 지난번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 테스트 비행을 했을 당시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착륙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버진 갤럭틱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중국 규제 당국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회사를 소환해서 인터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디디 추싱, 디디 글로벌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규제 당국은 이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들이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와 차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태클을 걸었고요. 이 소식에 모처럼 만에 반등했던 디디글로벌의 주가는 또다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은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죠. 네, 그리고 캐시우드가 새로운 ETF를 SEC에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TF의 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식 명칭은 아크 트랜스페런시 ETF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ESG 지수를 가진 기업만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 내에는 총 1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존의 아크의 ETF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들어가고, 그리고 테슬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외에 코인베이스, 넷플릭스, 로쿠, 텔라닥 같은 원래 아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들어가고요. 특히 치폴레나 나이키와 같은 혁신 성장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100여 개 회사를 추종하기 때문에 한 개 회사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테슬라조차도 1%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ETF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세일즈포스로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아크의 ETF 중에서 가장 무난한 ETF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장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ETF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왓츠앱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약 2억 7천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왓츠앱 측에서는 우리는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항소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으로 인해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페이스북의 주가는 오늘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지금 저항선 돌파 이후에 3일 연속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작죠. 그렇다면 아직 중력권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말하기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세도 매수세도 먼저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조만간 매수가 이길지 매도가 이길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기가 상하이가 현재 일요일에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8월에 중국 생산량이 7월보다도 적을 수도 있고 이 소식이 조만간 악재가 되어 알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블룸버그가 그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적었고, 또 반도체 쇼티지는 공식화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식적인 소식처럼 적었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1%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의 영향이었는데, 사실 이쯤 되면은 사람들도 잘 안 속죠. 그래서 오늘 결국 주가가 별 움직임이 없었던 거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8월 생산량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3분기 인도량은 딱 우리가 예상했던 22만 대 초반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인도량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기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GM이 쉐보레 볼트의 화재 위험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심지어 어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도 꺼져 있고 충전 플러그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차량에서조차 화재가 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GM은 이거를 계속 LG 측의 잘못이라면서 전액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상시킬 거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GM의 쉐보레 볼트만 그렇게 불이 많이 날까? 물론 테슬라도 가끔 불이 나고 그 외 폭스바겐이나 여러 다른 회사의 전기 자동차들도 불이 납니다. 하지만 쉐보레 볼트가 유독 심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LG의 배터리는 GM만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테슬라도 사용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GM에서만 유독 불이 많이 나는 거, 특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자동차에서조차 불이 난다는 것은 GM 측의 설계에 무언가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출시될 예정이었던 베타 10 버전이 일주일 밀려서 다음 주에 출시될 거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기 위한 연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주, 그러니까 9월 말 정도가 되겠죠? 이때 베타 10.1 버전이 나오고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FS3 베타의 와이드 릴리즈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10.1 버전에서 와이드 릴리즈가 되는 거는 목표이긴 하지만 테슬라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있었습니다. 일단 FS3 베타가 공개 오픈되면은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모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고, 또 실제 FSD의 구매 비율과 또 구독 서비스의 신청 사용자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연 매출의 인식이 증가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수익을 더 올려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3분기 안에는 와이드 릴리즈가 돼서 4분기부터는 그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9월달 접어들면서 시장이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측할 수 없는 거를 걱정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행위도 없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